빙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정규 강의 11기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가능하면 좀 빨리빨리 수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수강을 하고 나서 좀 많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수업 내용에 많이 담아드렸는데 여러분의 노동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좀 들어서 잘 생각하고 정리하고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일단 빨리 듣고 나서 좀 스스로의 시간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제 그 말씀대로 들은 분들은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이나 뉴스와는 다른 시장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 3가지 알아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반드시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조급해하고 서두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한 다음에 기회를 다 내보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 언론이나 유튜버, 저를 포함해서죠. 저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건데 언론이나 유튜버를 보면은 굉장히 요새는 좀 목소리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들의 기분도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미국 시장이나 비트코인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려 있고 투자가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돼버린 정말 웃지 못할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또 계속 움직이는 거고 오늘도 나가야 되는 거고 정말 열심히 다닌 만큼 얻을 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열심히 움직이지 않고 언론만 보면은 남는 게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얘기 할 건데요.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정기적으로 드렸던 말씀이고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제 채널에 되게 굵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6년, 7년 동안에 언론 기사 믿으신 분들 중에서 돈을 제대로 버신 분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입 싹 닦았는데 2017년도에 규제 나올 때 부동산 이제 끝났다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중반기 이후 특히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랑 중반기까지는 부동산 이제 끝이다. 끝물이다. 내려간다는 얘기가 기사가 아예 도배가 됐었습니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고 일단 나락으로 간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식 다음은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2021년도에는 사이클 주기 5년 올랐으니까 끝났다 이제 내려간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나왔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거나 뇌피셜이 아니고 제 지난 과거 그 자료집을 보면 다 남아 있고요. 사람들은 그거에 반응을 했죠. 많이 반응했어요. 2017, 2015, 16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핫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2013년 이후로 이제 규제를 조금씩 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시장에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진 않았거든요. 사실상 그래프만 보면 서울은 2015년도부터 올랐지만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심리를 넣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건 제가 봤을 때 2016년도 이후예요. 그래서 2017, 18, 19, 20, 21년도 그리고 지금 22년도까지 부동산은 정치와 엮여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새 종이로 된 신문 보는 분 계세요? 종이신문. 잘 없으시죠?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거였어요. 모든 어른들이 권고했었고 경제기사 바쁘면 머리글만 봐라. 그리고 심지어 저 초등학교 때는 그거 모아서 갖다 내야 됐어요. 재활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종이신문사가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종이신문사가 전부 다 지금 인터넷 신문사로 바뀔 판이거든요. 종이신문사 종이신문 안 팔려가지고 종이 해외에 내보내는 거 한번 이슈 됐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 신문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신문사가 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모든 매체가 신문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커피숍이 너무 잘 되니까 하다못해 부동산도 뒤에 커피숍, 미용실도 뒤에 커피숍, 약국도 뒤에 샵인샵으로 또 커피숍 이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는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유튜브도 그런 기능이 있고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그런 기능이 있죠. 배너가 들어가 있고 광고가 들어가 있고 해당 설명 영상이 들어가 있고 근데 문제가 이렇게 과잉 경쟁 그리고 이게 미디어 여러분한테 좀 다가가는 여러 가지 그 미디어가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본질이 아니라 자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냐면, 제가 아무리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도,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고 성원에 정말 감사드리는데, 제가 설령 그렇다 싶어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빵가게를 차려서 진짜 뭐 이태리에서 배워온 최고의 맛으로 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공한 프랜차이즈를 만든 사장님들의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은 평균 이상이면 된다요. 저도 아직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맛은 평균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맛 하나에 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집에서 정말 맘먹고 장 봐서 햄버거 만들면 맥도날드보다 맛있게 만들 수도 있단데, 내가 그렇다고 맥도날드만큼 팔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언론사는 요새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월급 안 나오면 일을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저 유튜브도 조회수 안 나오면은 가치가 없어요. 안 봐주시는 거잖아요. 저를 좋아하시던 싫어하시던 안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사는 자극적으로 제목과 내용을 뽑아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로 그 기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잘 하거나 부동산을 잘 알거나 본인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팔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 기사에 우리는 흔들리죠. 공용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0월달 이후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막 침체되고 하락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거 맞고, 매매 안 되는 거 맞고, 전세 안 나가는 거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은 시장이 전반이 하락했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안에 신고가도 많이 썼고요. 그런데 한쪽 언론사에서는 폭망한다. 한쪽 언론사에서는 또 올라간다. 한쪽에서는 이제 호재가 많다. 한쪽에서는 이제 뭐 하우스포 얘기하고 있고, 영꿀족 끝났다. 막 이런 거. 신문인 기사가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내용을 다 떠나서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게 언론사의 본질이고, 광고 수익 조회수가 안 나온 언론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언론사의 기자라면 조회수를 많이 뽑는 기자가 좋은 기자라는 거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일단 도덕성을 일단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자극적일 텐데, 자, 그러면 과연 부동산에 실제로 이제 참여하고 있고, 저처럼 경험이 좀, 저도 뭐 대단한 분들이 많겠지만 꽤 쌓였겠죠. 이런 분들은 그런 기사를 어떻게 볼까요? 아예 걸러버릴까요? 아닙니다. 걸을 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문 기사를 보는 분들이 부동산의 수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좋은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걸을 순 없어요. 보긴 봐야 됩니다. 보긴 봐야 되는데, 저를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월등히 그걸 읽는 독해력이 좋거나 그걸 다 꿰뚫어 버리거나 다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기사를 보기 전에 저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풀어주는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건설사를 풀어주는가, 조업들을 좀 숨을 쉴 수 있게 풀어주는가, 아니면 또 규제하는가, 공급을 한다면 언제 지어지는가, 어떤 게 지어지는가, 혹시 계획에 불과하지 않은가, 아니면 혹시는 또 선거철은 아닌가, 안에 혹시 아파트 광고는 들어있지 않은가, 이런 걸 본다고요. 그럼 읽고 나서 버리는 기사도 많지만 필요한 기사는 있는 내용 그대로 스크립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님이 뭐 금방 이제 2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셨잖아요. 의미 없어요. 되게 발표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의미가 있는 건 발표를 하겠다고 한 그 내용이지, 발표를 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발표한 다음에 분석을 하면 되는데, 발표한 다음에 그게 공급될 때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에 올해랑 내년에 전월세 시장과 수도권의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만의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안 되는데, 제가 주변을 보면 놀랍게도 2016년도 이후로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은 분들이 이번에 가장 스스로에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셨어요. 그분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간파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도 그랬고, 어차피 그 기사 읽고 뛰어다녀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 기사가 나왔을 때쯤에 시장은 이미 그렇게 움직인 거니까 내가 후행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읽을 때부터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노래를 부른 거고, 여러분 요새 특히 어디에 흔들리세요? 금리.
제가 이 영상 왜 찍냐면은 금리 올랐잖아요. 금리가 이제 올랐으니까 기사가 이미 쏟아지고 있고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영끌종 망했다. 이자가 얼마가 나올 거다. 생활비가 얼마밖에 안 남을 거다. 그런데 저는 또 똑같아요. 제 얘기 듣고 답답하실 거 알아요. 역사적으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금리와 아파트 가격이 연동된 적은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신경 안 써요. 제가 신경 쓰는 건 뭐예요? 대출 금리가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전 그대로 갑니다. 금리보다 만기를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만기보다 만약에 거시경제학을 물어보시면 가계대출, 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속도, 그 늘어나는 양을 봅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다들 뭐 인정은 이게 마이크 말로니 거에도 나오는데요. 제 기억이 맞지만 마이크 말로니 그 책에도 나왔던 건데 사람들은 대출로 대출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폭탄 돌리기 돈 게임이 맞아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멈추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대출 만기가 되면 뒤에 다른 대출로 막는 거예요.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도 못 갚으면 이미 이제 경기가 완전 침체된 거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출을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5년 후에 만기가 됐어요. 그럼 그걸로 뭘로 막으실래요? 갚을까요? 아니면 다른 대출로 막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연장 아니면 대환대출이죠.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게 느려지거나 감소하거나 대출 총량이 줄어든다면 누군가 만기가 다다랐을 때 갚아야만 하거나 못 갚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마 언론에서 지금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쭉 같이 오셨다면 언론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만의 기준을 만들기 위한 공부 자료에 불과해야지 여러분 감정을 동요시켜 놓고 흔들어 놓고 여러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가 제가 틀렸다 싶으면 다른 견해를 가지시는 게 좋지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말만 맹신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돈은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거 잊지 마시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또 오늘 나가서 치열하게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왜냐? 똑같아요. 여러분 제 정규 강의 기간 동안에는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거리가 머니까 발품을 파는 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잘 들어주세요. 뭐 데이터 보고 전화기로 하시는 분 계신데 폐가 망신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얼른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